제가 싸움처럼 비슷하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포일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기차 문제죠. 전기차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전기차를 타는 차주들을 위한 국가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건 분명 전기차 차주들을 위한 이야기가 분명하고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고 전기차 차주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여전히 이런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나 혼자 좋은 거 누리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본인들의 삶도 더 나아지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이기적이고 단순한 생각을 할까 싶은 거죠. 아니나 달라요.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여전히 나아지질 않았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좋다 나쁘다를 논할 만한 시기는 아닙니다.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솔직히 내연기관차 타다가 넘어오면 은근 매력적입니다. 엔진 소음도 없고 기능도 많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이나 아예 추운 겨울철에는 공회전 없이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수 있다는 거, 이런 자잘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차 그룹 전기차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전기차 자체만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충전 기술력까지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체를 평가하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고 이제는 차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은 내연기관차가 주유하는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어떤가요? 그냥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떤가요? 타고 다니다가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해서 자는 시간 동안 충전을 해두죠. 스마트폰도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폰도 낮에는 계속 쓰다가 밤에 잘 때 충전기를 연결해두고 다음날 하루 종일 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도 그냥 일상적일 때는 중간에 충전할 필요가 없는데 여행을 가거나 유독 사용을 많이 하거나 할 때는 중간에 충전이 한 번 필요하죠. 이럴 때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충전하거나 아니면 충전기가 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거나 해야 합니다. 이런 똑같은 문제가 전기차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출퇴근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연료비도 말도 안 되게 절약하고 출퇴근 거리 정도면 밤에 잘 동안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전기차 차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실제 전기차 차주들이 응답한 자료니까 안 타봤으면 말을 말아라 이런 소리는 못 하실 겁니다. 일단 전기차를 얼마나 자주 충전하냐는 질문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충전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그리고 매일 충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가장 충전을 많이 하는 시간대는 말씀드린 대로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주중 낮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그 다음이었는데 이건 회사 충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이게 전기차 차주들의 보편적인 전기차 운용 사이클인데 문제는 뭔가요? 휴가철이나 아니면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명절에 고향에 내려갔다 올 때, 이럴 때가 진짜 문제죠. 왜냐면 이때는 출퇴근 거리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주행해야 하고 휴가철은 더우니까 에어컨도 많이 써야 하잖아요. 여기에 짐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타니까 당연히 무게도 더 나가겠죠. 전기차 차주들은 아실 겁니다. 에어컨 온도를 1도 내리거나 히터 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주행 가는 거리도 줄어드는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는 떨어지고 정작 주행해야 하는 거리는 길고 하니까 중간에 무조건 충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 불편을 느낀 게 언제냐면 김승현 편집장이 EV6를 시승할 때였습니다. 이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저도 차를 좀 알아보려고 시승차를 같이 일주일 정도 탔는데 시승기를 촬영하면 주행거리가 상당합니다. 같은 구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촬영도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휴가철 이동 거리랑 비슷한 거리가 기록되는데 일단 촬영하는 동안에는 편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때도 그냥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차피 충전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촬영하면서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충전을 매일 해야 했거든요. 촬영 중간에도 충전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날에도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무조건 밤에 충전을 해두고 자야 했습니다. 이게 한 이틀 이상 반복되다 보니까 충전할 때마다 커피를 마시기도 그렇고 차 안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기본 30분 이상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촬영할 때도 이렇게 불편한데 휴가철에는 얼마나 불편할까? 이때는 차들도 몰려서 충전을 하는 것조차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요. 실제로 최근에 휴가철이었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휴가철 전기차 충전 풍경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성수기 전기차 운용은 힘들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기자도 저랑 똑같았습니다. 자동차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충전을 문제 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실험차 스펙도 좋았습니다. 1일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29km고 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10분 만에 주행거리 164km를 채울 수 있는 BMW i4였습니다. 성수기 때는 충전 소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기자가 2박 3일 동안 여행한 거리는 580km였고 충전은 2번이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일단 당연히 좋은 호텔이 아닌 이상 펜션 같은 곳에는 충전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펜션 주변 공용 주차장이나 시내에 나가야 충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놀러온 모든 전기차들은 죄다 거기에 모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충전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확인하고 가보면 이미 대기 중이던 다른 차가 충전 중이거든요. 휴게소라고 괜찮을까요? 휴가철에 휴게소 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차하기도 힘들잖아요. 현대차가 모든 휴게소에 이핏을 지어둔 것도 아니고 충전기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충전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충전소가 항상 꽉 차 있다는 건데 이건 결국 무슨 말인가요? 고속 충전을 이용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배터리 용량을 2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내외라는 건데 실제로 이 실험을 한 기자도 1시간 정도가 걸렸고 비용은 25,000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연료비는 아꼈죠. 그런데 나머지 시간을 돈으로 산 셈입니다. 충전하는 동안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야 합니다. 저도 EV6를 시승하는 동안 비슷한 걸 겪었습니다. 급속 충전소도 차들이 많으면 전체 충전 용량 자체를 나눠 쓰는 구조다 보니까 현대차가 말한 18분 만에 충전하는 사례도 경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잠깐 시승했기 때문에 불편함만 느낀 거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 전기차 차주들의 답변한 설문을 또 보면 이렇습니다. 전기차 차주들의 충전 패턴을 보면 배터리 잔량이 30에서 50%가 남았을 때 충전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내연기관차보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게 느껴지죠. 내연기관차는 주유하는데 3분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주로 배터리를 몇 %까지 충전하는지도 물어봤는데 80에서 90%가 가장 많았고요. 9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주들이 무조건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충전을 하는 동안 뭐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차 안에서 유튜브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감상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차 안에서 휴식을 한다는 사람이 그 다음 산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커피숍 방문과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건 주유하는 거랑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주유를 하면서 커피숍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차주들은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동차가 문제인 것도 아니고 차주들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인프라 문제인데 세 가지로 설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몰리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주유소는 많이 기다려봤자 10분 내외입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충전하는 데에만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휴가철이나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 휴가철에는 480만 대에서 550만 대 사이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지난 명절에도 37만 대에서 450만 대에 달하는 차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몰리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가장 현실적인 건 휴게소의 충전소를 가능한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 글쎄요. 당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도 멀쩡한 게 없는데 추가로 설치한다고 달라질까요? 지금 보시는 건 충전기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건데요. 작년 기준으로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 회사 3개 중 하나는 303일 만에 충전기를 수리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수리 기간이 7일을 넘어가는 숫자는 A 회사가 고장 건수 634건 중에 456건, B 회사는 629건 중에 301건, C 회사는 161건 중에 85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보조금이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도 국가에서 설치 업체한테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게 설치만 하면 보조금을 주니까 업체는 보조금만 챙기고 유지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는 전기차다 라는 공식을 유럽에서 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순서대로 보면 이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서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전기차 숫자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순수 전기차 보급 성장률 자체는 세 자릿수인데 정작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6%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어날 거라면서요. 근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는 진짜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나중에는 진짜 이런 문제들이 무조건 해결될 거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국제사회 전체가 전기차를 100% 밀어주는 거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유럽에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랑 세금 혜택 같은 걸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경제부 장관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없애겠다고 밝혔고요. 독일 재무장관은 EU가 제시한 2035년 내연기관차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국은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폐지해버렸고 노르웨이도 전기차 혜택을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라고 무조건 전기차를 타야 한다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럽 의회에서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안을 가결하긴 했지만 찬성이 339표인 와중에 반대표도 249표로 상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폭스바겐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시장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GM을 비롯한 미국 제조사랑 현대기아차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선 딱히 전기차를 밀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밀어줘봤자 미국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 원자재 가격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원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신 자료랑 작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니켈이랑 코발트 모두 가격이 올랐고요. 리튬은 무려 470%나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이 미국하고 대립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번지면 원자재 가격이 또 한 번 폭등할 겁니다. 원자재 자체가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제조사도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만들 명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제조사 입장에선 뭔가요? 전기차를 점점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보조금만큼은 가격을 내려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니까 제조사 입장에선 마진이 안 남고 유럽도 제동을 걸고 있는데 뭐하러 만들겠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은 유지 보수까지 무조건 과제로 줘야 합니다. 절반은 설치 때 나머지 절반은 2년 정도 유지 관리랑 보수를 완벽하게 한 업체만 주는 겁니다. 절반은 보증 차원에서 선납해주는 개념이고 절반은 나머지 과제를 이행했을 때 주는 약속 같은 겁니다. 그래야 가뜩이나 부족한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차가 진짜 정답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 전기차가 세계를 장악하는
장악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가 휘발유랑 경유차로 나뉘는 것처럼 전기차도 연료를 기준으로 나뉘는 자동차 종류 중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이 판단이 완료되면 전기차 보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장려할지, 언제 보조금을 폐지할지, 인프라는 얼마나 구축해야 할지 각이 잡힐 거잖아요.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사는 거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긴 너무 이르지 않나요? 전기 생산부터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면 환경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장은 친환경 전기 생산 비율이 많아졌을 때부터 해도 늦지 않고요. 지금은 있는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자 이겁니다. 전기차 차주들도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국가적으로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요구해야 나중에 바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유럽이나 미국이 역시 답은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 차 지원을 대폭 넓히도록 하자고 이렇게 나오면 어쩔 건가요? 예전에 클린 디젤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디젤차 산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무조건 전기차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가지 변수와 조건도 생각하면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게 현명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